투기 세력들에게 전세는 사금융과 같다. 맞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없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맞긴 맞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전세제도를 마치 우리나라 한글처럼 앞서간 세대들이 만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세제도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좀 더 보완해서 한글과 K-팝, K-푸드, K-컬처처럼 전 세계 부동산 임대 시장에 K-주택 임대 스타일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그러면 전세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세 사기는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확정일자 제도 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하면 다 끝납니다. 계약금 지불할 때 가등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공식력을 인정해주면 등기부를 믿고 등기한 전세권은 그 상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또 전세 보증금은 공시지가 이상 받을 수 없게 제도화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전세 사기는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전세는 사금융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세입자는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을 매월 내는 돈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월급쟁이들이 월세 내면서 무슨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월세 살면 목돈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 3년 정도 잠깐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 문제나 직장 문제로 몇 년간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월급쟁이를 보고 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따지고 보면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더 이득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말대로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제가 아는 임대인들 대부분은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안전한 금융투자 자금으로 쓰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보증금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는 현상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말대로라면 반대여야죠. 그리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높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한다는 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주택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비워놓고 있는 조건에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꺼내 세금을 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주인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 냅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올린다고 누가 자기 돈으로 세금 냅니까? 바보입니까? 세입자들 월세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서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지 누가 자기 통장 털어서 세금 냅니까? 바보도 아니고. 결국 전월세 사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더 저를 실망시킨 대목은 전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유튜브 채널 매불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인용했다고 매불쇼 진행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집이 모자랍니까? 서울만 벗어나도 빈집들 많습니다.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는 곳 많고요. 지금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돈의 가치 하락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울 지역과 그 외에 인기 있는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집값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파트값만 더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도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방에 가면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들 많습니다.
서울 강남과 주요 도시, 쉽게 말하면 똘똘한 집 한 채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강남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이사 들어와 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점점 더 사라지고요. 그래서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전세는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똘똘한 집 한 채를 위해 집주인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모두 강남의 자기 집으로 실거주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집이 안 팔려서 난리도 아닙니다. 결국 이제 강남에 산다는 것은 자기 집에 산다는 이야기고요. 돈 있는 사람만 강남에 살게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강남의 전월세가 사라지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내 사회적 계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직장 근처에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비할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여기저기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금만 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요. 왜 이런 알고리즘을 이해 못할까요? 지금 주식으로 번 돈도 전월세를 구하기 힘드니 모두 집 사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값은 더 오르고 돈은 다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강남에서부터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수 진영 부동산 정책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규제 다 풀고 시장에 맡기세요. 세금 올리지 말고요. 빨리 고점 찍고 폭락하게요. 그냥 보수 진영처럼 빚내서라도 집 사라는 식으로 규제를 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처럼 부동산 가격은 시장 원리에 맞게 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기 세력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들 때문이라면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투기 세력들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어야죠. 그런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거고요.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고집부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겁니다. 이미 서민들은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